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3주차 벌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제 학기가 또 마감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공지사항에 또 올리겠습니다만은 시험에 대한 이제 문의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 처리도 그렇고, 오늘 제 계획으로는 오늘이 이제 6월 1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기가 지금 다음 주 말까지인데요. 총 지금 13, 14주차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강의 내용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주차를 작성을 해서 올린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도 한번 또 공지사항을 가급적 오늘 내일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오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무엇을 지난 이제 동영상 후반부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추론의 영역이죠. 이제 가설 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중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과 달리 추정 계수가 지금 설명 변수가 복수로 존재하죠. 그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 계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추정 계수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떤 몇 개의 제약 조건을, 몇 개 가지고 몇 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그죠? 한 추정 계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추정 계수들의, 그러니까 몇 개의 추정 계수들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가하는 그러한 그 검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와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던 T 검정의 영역에서 이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 모수들의 단일 선형 결합에 대한 가설 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사실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제 요 주니어 칼리지와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학교와 를 1년 더 다닐 때에 웨이지에 미치는 영향과 4년제 대학을 1년 더 다닐 때에 웨이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걸 당연히 추정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결과를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자. 10에 있지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추정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그레틀과 녹화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켜서 제가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일단은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전문대학을 1년 더 다니는 경우, 웨이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로그 웨이지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죠. 종속 변수가 이제 로그가 웨이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여러분이 볼 것은 T 검정을 하니까 이것이 별이 3개니까 뭐다? T 검정을 하죠. 개별 추정 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경우 1% 수준에서 상당히 유의하다. 1%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1년 더 다니는 것의 추정 계수도 이게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둘 다 지금 양의 값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하나는 지금 0.067 정도 되고요. 하나는 0.077 정도 돼서 0.01 지금 포인트가 유니버시티의 경우가 지금 추정 개수가 높지요. 저것이, 그러니까 과연 실제 저로 할 때 전문대학교를 1년 더 다니는 것보다 4년제 대학을 1년 더 다니는 것에 웨이지에 대한 효과가 더 큰 것이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죠? 설명 개수가 늘어나고 추정 개수들이 있는데, 저런 추정 개수들은 지금 하나는 이제 전문대학, 하나는 이제 4년제 대학이니까 저 개수가 이 두 개의 차이가, 그저 각각 개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 차이가 실제로 유의한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한다면은 그 뭐죠? 이제 일반화된 T 검정에서 그러니까 베타 1이 베타 2의 이제 값과 같냐? 0.067과 0.077이 0.067과 0.077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이제 표본상의 차이일 뿐이지 모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모집단 회귀 분석에서도 실질적으로 4년제 대학에 1년 더 다니는 것의 효과가 전문대학교 1년 더 다니는 효과보다 실제로 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T 검정을 한다면 이렇게 T 검정 통계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귀무가설에서의 값이니까 0으로 이 빨간 부분이 0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건 알고 있고, 그죠? 요거 알고 있고, 근데 요것만 알면 된다. 그런 이제 그때 뉘앙스의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2year.dta 저희가 여러분께 올려드렸고요. 다음과 추정됐다. 추정된 것을 제가 이제 저장을 한 걸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정확히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잠깐 볼까요? experience.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도 그렇죠. 노동시장의 경력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T 통계량의 분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T 검정 통계량의 분자 부분. 분자는 우리가 B1 햇과 B2 햇을 0.0667과 0.076으로 구했기 때문에 집어 넣으면은 그죠? 마이너스 0.01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0.010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분모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통계 패키지에서 주지 않습니다. 분모는 회귀 분석 결과에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되지 않는다. 저건 일단은 우리가 그 베타 1 햇 마이너스 베타 2 햇의 이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타 1 햇 빼기 베타 2 햇의 어떤 추정치를 구해서 루트를 이제 씌우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베타 1 햇 마이너스 베타 2 햇이라는 것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통분에서 배운 건데 경통분 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그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이 이거 베리언스 여기는 왜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베리언스 제곱생이잖아요. 그 제곱이 되면서 이제 베리언스 비타 2의 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그죠? 요거의 공분산. 요거는 경통분 1에서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물론 플러스면은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 플러스가 되죠. 자, 일반적으로 베타 1 햇과 베타 2 햇의 공분산은 그 0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한 모금만 마실게요. 통계 패키지에서 그러나 이 부분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 패키지에서 베타 1 햇과 베타 2 햇의 코베리언스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우리한테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자, 이 전문대 1년 더 다닌 것과 4년제 대학 1년 더 다닌 것의 웨이지에 대한 어떤 영향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 검정, 그러니까 T검정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검정 통계를 구축을 할 때 분모 부분을 계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모 부분을 계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형을 변형을 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 가설 검정을. 어떻게?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라는 걸 어떤 새로운 모수 시타 1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에 뭐였어요?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는 제로. 요것이 뭐였습니까? 귀무가설이었죠. 그러니까 시타 1은 제로이다. 시타 1이 요 자체니까. 어게인스트는 이제 어떤 귀무가설, 그러니까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 귀무가설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렇죠. 이 어게인스트 되는 이제 대립가설은 아니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는 0보다 작다. 즉, 주니어 컬리지죠.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1년 더 다니는 것에 임금에 대한 효과가 4년제 대학 1년 더 다니는 것에 임금에 대한 효과보다 작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다, 실질적으로. 요 앞에 있는 이제 사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저 비타 1 마이너스 비타 2는 시타 1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요거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타 1은 뭡니까? 비타 1은 비타 1은 결국 비타 시타 1에다가 비타 2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옮기면은 시타 1 플러스 비타 2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형에다가 시타 1 플러스 비타 2를 비타 1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 모형에서 지금 3페이지 원래 우리 모형 요 모형에서 요 자리에다가 시타 1 플러스 비타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여기다가 지금 비타 1 자리에다가 시타 1 플러스 비타 2를 집어넣고, 그죠?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타 1 곱하기 주니어 컬리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 2 주니어 컬리지에다가 비타 2 유니버시티가 있으니까 비타 2로 묶으면은 주니어 컬리지 플러스 유니버시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주니어 컬리지 플러스 유니버시티 요거를 갖다가 토털 컬리지라고 해가지고 TOT 컬이라는 변수로 다시 이름을 쓰지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요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타 1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되면 되겠죠. T 검정을. 그렇게 되면은 비타 1 마이너스 비타 2 자체에 대해서 T 검정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시타, 그러니까 JC의 시타 1이 돼. 시타 1에 대한 뭡니까? 시타 1, 그러니까 해설 이제 구하게 되면은 걔의 표준 오차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모형을 변형을 해서 새롭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한 것이 제가 여기 했어요. 2라고 그래가지고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과 2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죠. 저게 뭐였어요? 자, 여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이제 JC와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JC와 토털 컬리지. 저거는 보십시오. 충돌이 일어나지 거기까지는 충돌이 안 일어날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여기 2year잖아요. 이거 2year 이거를 갖다가 열면은 토털 컬리지는 어떻게 돼요? 토털 컬리지 TOT 요거는 여기 지금 JC와 유니버시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JC와 유니버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JC와 유니버시티가 있으니까 요걸 더하면 어떻게 2번 선수는 0에다가 7.0333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번 선수는 7.0333 요거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JC와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주니어 컬리지를 다녔으면 유니버시티를 안 다녔었고, 유니버시티를 다녔으면 주니어 컬리지를 안 다녔기 때문에 여기 0이 있으면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주니어 컬리지 2년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 유니버시티 3학년으로 진학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털 컬리지라는 게 이제 더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 토털 컬리지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JC. 요 앞에 시타 1이 있거든요. 요게 뭡니까? 비타 1 마이너스 비타 2였잖아요. 저 시타 1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니어 컬리지 1년과 유니버시티 컬리지 1년의 임금에 대한 차이가 효과가 있다면 C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거 어때요? 별이 지금 하나도 없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마이너스 0.010179가 시타1 요것이 여러분 요것이 시타1의 해시잖아요. 시타1의 해시잖아요. 추정했잖아요. 그죠? 시타1은 뭐였어요? 비타1 마이너스 비타2 그죠? 그것의 추정치잖아요. 저것이. 근데 제가 어떻대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비타1과 비타2는 다른 게 아닌 거죠. 아시겠죠? 이게 0의 다름 아니니까. 비타1 마이너스 비타2가 0의 다름이 아니니까 비타1과 비타2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니어 컬리지 1년과 유니버시티 1년의 임금에 대한 효과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견상으로 볼 때 0.067과 0.077로 나오지만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변형을 해서 추정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형된 거를 추정하면은 요거 뭐였어요? 마이너스 0.01027 요게 바로 시타1의 헷 아시겠죠? 시타1의 헷 아시겠죠? 저것이 이제 마이너스 1.48 그러니까 결국 T 검정 통계량 이 시타1의 추정값을 시타1의 헷에 대한 T 검정 통계량이 결국 0.0069분의 마이너스 0.01027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T 검정 통계량이죠. T 검정 통계량. 여기 보시면 이제 유의 수준 10% 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유의하지만 5% 수준에서는 저기 유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단측 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단측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8이 나왔잖아요. T 테이블을 가보면은요. 이게 지금 관찰치가 1000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양측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로 양측 검정하면 0.050이니까 1.645죠. 그럼 어때요? 1.48이 절대값 기준도 안쪽에 있죠. 1.645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단측 검정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이쪽으로 0.1 한쪽으로 몰죠. 그럼 1.28이죠. 1.28이. 그러니까 1.48이 절대값 기준으로 1.28을 벗어나니까 단측 검정을 했을 때는 좌측 검정이죠.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양측, 단측 막 이렇게 막 쓸 때 그렇지. 단박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안 되시면 빨리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단측 좌측 검정을 해서 10%의 적을 몰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0.01027은 0과 다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수들이 선형결합 어때요? 선형결합 이 모수들의 선형결합 선형결 뭐라고 그랬어요? y를 만약에 선형결합을 시키면 y와 x를 그죠? 이게 이제 선형결합이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비타1은 예를 들면 뭡니까? 시타1 플러스 비타2죠? 예를 들면 A가 시타1이고 B가 2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비타1과 비타2의 지금 선형결합이죠. 모수들의 단일 선형결합에 대한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선형제약들의 검정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F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F 검정. 이제 F 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변수가 종속 변수의 부분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T 검정이다. 이제 아시죠? T 검정이다.
아래에서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할 때 한 집단의 변수들이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한번 이런 모형을 고려해 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께 데이터를 올려드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다음에 한번 모형을 살펴보자. 그 종속 변수로는 야구 선수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있죠. 로그 값을 붙여가지고 연봉이 있지요. 설명 변수는 뭐가 있는가 볼게요. 근데 이 셀러리는 이거 실제 데이터의 일부인데요. 이게 1993년도 연봉이다. 실제 메이저리그에. 설명 변수를 보시면은, 자, 요거 years, 뭐래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고 있느냐, 야구를 해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games 이러면 이제 연평균 출장 경기 수, 연평균 1년에 평균적으로 이 선수가 몇 경기에 이제 나왔느냐. 그 다음에 BAVG는 뭡니까? 타율. 그 다음에 뭐 H runs year 하면 이제 연평균 홈런 수. 그 다음에 RBISYR은 연간 타점 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어떤 설명 변수들이 들어가 있죠. 이거 물론 투수는 아니고 이제 타자 얘기가 돼. 제가 혹시 여러분 그 야구 얘기를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야구뿐만 아니라 뭐 어떤 스포츠 경기를 뭐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룰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죠. 모형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럴듯하죠. 모형이 지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이런 귀무가설을 설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귀무가설. 지금 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런 귀무가설이죠. 그죠? 자, 이거 뭡니까? 비타 3도 0이고, 동시에 지금. 비타 3도 0이고, 비타 4도 0이고, 비타 5도 0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까지 경력과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한 1년당 출장하는 경기 수, 평균적인 경기 수를 통제하고 나면, 그죠? 타율이라든가, 뭐 홈런 수라든가, 그 다음에 타점 수라든가, 이런 거는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게 다 0이면, 그죠?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은 경력과 출장 경기 수가 통제되는 경우, 이 타자의 실질적인 그 실력을 나타내는 변수, 뭐 타점, 그다음 홈런 수, 그다음에 타율, 이런 것들이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설정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비타 1과 비타 2만이 유형, 그러니까 모집단 회귀 모형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타 3부터 비타 5까지 제로라는 것은 저 세 변수가 실제 모집단에서는 역할하지 않는, 그죠? 연봉에 역할하지 않는. 저것이 만약에 참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은 세 개, 뭡니까? 비타 3도 0이고, 비타 4도 0이고, 비타 5도 0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세 개의 배제 제약, exclusion restri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배제 제약, 저 세 개의 설명 변수를 배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세 개의 배제 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정된 요 귀무가설이 맞다면은 years와 games, YR 요것이 통제되고 나면은 나머지 세 개의 설명 변수는 로그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형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은 이 모수들의 그러니까 비타 0부터 비타 5까지 저희 모수들의 복수의 제약, 그러니까 비타 3 제로, 비타 4 제로, 비타 5 제로 세 개의 복수의 제약을 가하는 다중 제약의 예이며, 이러한 검정을 결합 가설 검정이라고 한다. 아셨죠? 조인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지금 이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세 개의 검정을 결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랬을 때 저기에 대한 이제 대립 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귀무가설이 옳지 않다. 귀무가설이 근데 옳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죠?
비타 3는 제로인데 비타 4는 제로가 아니고 비타 5는 제로이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결합이 있죠. 어쨌든 비타 아니 H 제로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옳지 이 귀무가설 자체가 옳지 않다.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도 될 수 있고 세 개 다 0이 아니다. 적어도 두 개는 0이 아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아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형을 제가 추정을 했어요. 일단 이거를 끄고 제가 추정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지금 요 years하고 games year 요것이 지금 1% 수준에서 왜 요건 얘기 안 하느냐고요? 비타 0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자, 요거는 그런데 요 세 개는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네. 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저 개별적으로 BAVG와 H-runs YR과 RBIS YR 저것이 개별적으로 지금 샐러리 연봉, 로그 샐러리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방금 추정한 그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봤듯이 years와 games Y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설명 변수는 어느 것도 10%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이게 결합을 해서 세 개가 동시에 0이 아닌가. 이건 다른 의미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0이 아니게 된다면,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세 개 개별적으로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그 개별적인 영향을 추출을 못했을 뿐 이 세 개가 집단적으로 뭔가 샐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귀무가설을 지금 이거 F 검정을 해서 귀무가설을 만약 기각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개별적으로 T 검정 통계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지금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기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설명 변수는 집단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집단적으로는. 단 이 세 개의 설명 변수가 예를 들면은 코릴레이션이 존재를 해서 개별적인 효과를 검출해내긴 힘들었지만 세 개는 집단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결합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T 검정하고 상당히 또 다른 맥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있듯이 제대로 된 검정을 하려면은 이 다중제약 아래에서의 검정 통계량을 일단 도출해서 그러니까 결합 가설 검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또 엄청 세네요. 자,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어떤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굳이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저거 뭡니까? 잔차 제곱합. Sum of squares of residual. 잔차 제곱합. 즉, 이 개별적인 얘네들. 제곱한 걸 다 더한 거죠. 관찰되지 않는 애가, 저거 뭐였어요? 관찰되지 않는 애가 우리의 종속 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해내는 어떤 포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잔차 제곱합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죠. 만약에 설명 변수가
뭐 예를 들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를 뭐 2개를 뺀다. 2개를 빼면은요. 이 설명 변수를 빼면 잔차 제곱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잔차 제곱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하려고 해서 설명 변수를 집어넣는데 걔네들이 빼기 시작하면은 잔차 제곱합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감소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 좀 이따 그 연관성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설명 변수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R제곱의 값은 커지는 거 조금이라도 줄지 않고 조금이라도 커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 잔차 제곱합들을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OLS 추정값들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므로 OLS라는 게 원래 잔차 제곱합 최소화시키잖아요. 모형으로부터 설명 변수들을 제거하면은 잔차 제곱합은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그러니까 설명수를 이 예를 들면 설명수를 5개를 가지고 있을 때의 잔차 제곱합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3개를 뺐을 때 그죠? 그러니까 경력과 연간 평균 게임 출장 수를만 유지하고 나머지 3개를 뺐을 때 SSR이 늘어날 텐데, 잔차 제곱합이. 이 증가분이 얼마만큼 크냐. 요게 이제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결과지만은 제가 한번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MLB, 요걸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것이 제가 자, 요게 이제 그 텍스트 파일에 제가 이제 저장을 한 건데,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유심히 보실 게 무엇이다? 여기 이제 요 SSR이 있잖아요. 잔차 제곱합. 그죠? 여기는 어때요? 설명수 다 집어넣어서 일단 추정을 했고, 여기는 요 3개, 그 실력을 나타내는 변수 3개를 제외하고 요 그 경력과 그 연간 평균적인 출장 게임 수만 집어넣어서 추정을 했어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설명 변수를 뺀 게 SSR이 어때요? 훨씬 크죠? 훨씬이란 단어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더 크죠? 그죠? 크죠? 자,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네, 여기 SSR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모형을 5개가 다 설명수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다 들어간 게 제약 없는 모형, unrestricted model. 제약 없는 모형, unrestricted model. 그 다음에 요거 다 3개의 설명 변수를 뺐잖아요. 왜? 귀무가설에서의 제약을 준 거예요. 아셨죠? 베타 3 제로, 베타 4 제로, 베타 5 제로라는 제로는 라고 이 귀무가설에서 우리가 건 제약을 준 거거든요. 이게 제약된 모형이란 말이에요. 3개의 설명 변수를 뺐어요. 제약된 모형입니다. 제약 없는 모형에서의 SSR과 제약된 모형에서의 SSR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2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검정 통계량, 이 자체, 이 공식에 대해서 드려야 되고, 2번째는 이제 F 표를 보고, F 분포표를 보고, 실제로 T 검정처럼, T 검정 어땠어요, 여러분? T 검정 통계량이 있고, 주어진 자유도와 여러분이 설정한 유의 수준하에서 T 분포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합가설 검정을 하시는 경우에도 검정 통계량, 여기 F 검정 통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그 자유도와 유의 수준 하에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F 분포표를 보고, T 분포표를 일단 끄고, F 분포표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결합가설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F 통계량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실게요. 잔차 제곱합의 restricted 된 모형입니다. 요거 잔차 제곱합의 unrestricted 된 모형이에요. 항상 restricted가 돼 있다는 거는 귀무가설에서 제약 조건을 준 변수들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거기서 항상 SSR이 더 크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거 Q와 요 N-K-1을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또 잔차 제곱합, 그 다음에 제약 없는 모형에서의 잔차 제곱합,
모형에서의 잔차 제곱합.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SR 그다음에 제약된 모형에서는 요것이 SSR 제약된 모형이 SSR 제약되지 않은 모형보다 항상 크므로 F 통계량의 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절대 음수가. 자, 그 다음에 요 Q는 뭐래요? 분자의 자유도. 요 Q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분자잖아요. 그 분자의 자유도라고 하며 제약 없는 모형. 그러니까 설명서 5개가 다 들어간 거. 방금 전에 예에서 보면은 제약 없는 모형에서 제약된 모형으로 변형을 가할 때 가한 제약의 개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독립변수의 수. 3개죠. 그죠? 3개의 설명서를 뺐잖아요. 그래서 Q는 방금 전에 예에서 보면 Q는 3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k-1은 분모의 자유도이다. 이건 뭐 익히 보던 거죠? 자, 뭡니까? 얘는 우리 관찰할 개수가 있고, K는 뭐예요? 추정해야 되는 모수의 개수, 절편을 뺀. 그 다음에 요거 1이 절편, 추정해야 되는. 그래서 n-k-1. 그죠? 근데 사실은 n-k-1분의 SSR, 잔차 제곱합이 뭐였어요? 우리가 결국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죠. 이거 정리 3에서 정리 3 아셨죠? 정리 3 배웠죠? 자유도 n-k-1분의 SSR 요것이 뭐였어요?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었죠. 정리 3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 3 다시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F 검정 통계량이 계산이 된다. 자, 이런 거 문제 어떻게 날까요?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SSR의 제약된 모형에서 SSR과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SSR 값을 다 드립니다.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제약됐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Q를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N과 K도 당연히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시고, F분포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학적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벼락가설 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 아래에서 그리고 고전적 선형회귀 모형의 가정들이 성립을 할 때 요 F는 어떻게 된다? F 분포를 하게 된다. 분자의 자유도를 Q를 가지고 분모의 자유도를 n-q-1을 가지고 있는 F 분포를 하게 된다. 아셨죠? 아셨죠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낯선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유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T 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통 0.1, 0.05, 0.01 그러니까 1%, 5%, 10% 안에서 설정을 하시고 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임계치가 여기 이제 요거 임계치 요거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보면 F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검정 통계량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리젝션 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 F분포를 갖는 변수는 양수간만을 가질 수 있음을 방금 전에 봤고요. 이는 H1에서 H0로 옮겨갈 때 잔차 제곱합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항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요거는 이제 임계치 그 얘기고요. 앞에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봐야죠. 앞에 예에서 다음과 같은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된다. 자, 이거 어떻게 여기가 뭐였어요? 그 제약된 모형에서의 SSR이죠. 제약된 모형에서의 SSR 요거죠. 요거 198.312로 500분의 198.311 저 약간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98.3115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결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제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SSR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83.1863 저것도 이제 셋째 자리에서 끊었어요. 186.186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의 자유도가 있어요. 분자의 자유도가 우리가 원래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설명서 3개를 뺐어요. 그리고 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1부터 353의 관측치가 있으니까 n이 353이에요. 그죠? n이 353.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SSR이 자체 제곱합이 왔고 n이 353.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게 설명 배수가 5개 있으니까 그 슬롭이 그 기울기가 5개가 있고요. 비타 1부터 비타 5개, 비타 1부터 비타 5까지 추정을 해야 되는 게 5개가 있고 절편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략 저거는 이제 계산기의 문제죠. 저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9.55가 나오더라. 자, 여기 뭐다? F 검정 통계량. 뭐를 위한? 비타 3도 0이고 비타 4도 0이고 비타 5도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립가설, 이 두 개를 설정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에 검정 통계량, F 검정 통계량이 돼요. F 검정 통계량.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표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되겠죠? 표는 여러분께 마찬가지로 표도 올려드렸습니다. 표를 올려드렸고요. 자, 요거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F분포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경제 통계에서 2까지 들으셨으면 그렇지 않지만, 자, 여기 딱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뭐라 했습니까? 뉴머레이터 분자지요. 분자.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디노미네이터, 분모죠. 디노미네이터.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표를 보실 때 여기에 쭉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쭉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자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열이 이렇게, 이게 종추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모의 자유도가 되고, 여기 P 있죠, 여러분? 여기 P. 얘네들이 이제 유의 수준,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측 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F 검정도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 다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단측 검정을 수행합니다. 단측 검정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그죠? 요 세 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 개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F분포표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분자의 자유도도 있고 분모의 자유도도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상환이 뭐라고 하나 그 유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제 표를 주려면은 제일 편한 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적으로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분포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예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분자의 자유도가 3, 분모의 자유도가 347. 봅시다. 3과 347. 자, 3은 이제 분자의 자유도 있지만 이제 347 가려면 굉장히 뒤편에 있어요. 굉장히 뒤편에 있습니다. 자, 347이 없으니까 1000으로 하시죠. 200을 넘잖아요. 1000으로 하시면, 그죠?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00, 여기네요. 요 부분. 자, 단측 검정으로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5%에서 한다 그러면 2.61. 1%에서 하겠다면 3.80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5% 유의 수준하에서 이걸 검증하겠다 그러면 임계치가 지금 2.61이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고 2.61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이쪽에 있느냐, 이제 이쪽에 있느냐 볼게요. 검정 통계량이 이제 9.5, 엄청 크죠. 9.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1%에서도 이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1%에서도 지금 유의 수준이 지금 3.8인데, 그죠? 9.5는 여기 있잖아요. 기각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비타 3도 제로고, 비타 4도 제로고, 비타 5도 제로인 것은 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게 뭐 0이 아니고 어느 게 뭐
이게 세 개가 다 0이 아닌 건지, 뭐 어떤 것은 0인데 어떤 게 0이 아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 세 개가 동시에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동시에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개가 동시에 0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분모의 자유도가 3, 분자의 자유도가 3, 분모의 자유도가 347인 경우 5%의 인계값은 2.6 정도 됐고, 1%의 인계값은, 유의수준 1%의 인계값은 3.7, 3.8 정도 됐었다. 그러므로 귀무가소를 기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변수들은 집합적으로 유의합니다. jointly significant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지금 하나는 그 로그 샐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집단적으로는 유의한 거예요. 이 세 변수들의 t 통계량들이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합가설 검증의 결과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두 변수들, 예를 들면 홈런수와 타점수가 그 강하게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러한 높은 선형 상관성으로 인해서 각 개별 변수의 부분 효과를 발견하기 이제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개별 그 추정 개수들의 유의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유의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더 이어서 나머지 부분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